오늘의 작전 시작합니다. 오늘의 작전은 좀 금요일이기도 해서 좀 약간 미스터리풍으로 좀 가보도록 할 텐데요. 태극 바투아, 우리 잘 알죠, 바투아. 또 스위스 프랑의 미스터리한 초강세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하고 거기에 교집합이 좀 금이라는 화두가 있었고, 그렇다면 석유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가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죠. 또 외국인 순매수가 뭐 주춤하네 절대 주춤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또 우리 수하는, 그러니까 순매수가 견조한 그런 상황인데, 뭐 저도 계속 말씀드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라든가 리포트를 좀 보실 때마다 나오는 것이 환율이 안 떨어지거든요. 아마 지금 여교 환율이 오늘 1388, 1390원대를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적은 없거든요. 외국인들은 항상 원화가 강세 국면에, 즉 환율이 떨어지는 국면에 사서 들어오죠. 그래야 환차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환율이 올라간다? 환차 손으로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이거 뺏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국면이 좀 미스테리합니다. 원화가 약세인데 외국인이 왜 들어오지? 자, 우리는 이런 미스테리를 갖고 있는데요. 정반대의 두 개의 국가의 통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국 바트, 스위스의 스위스 프랑인데요. 태국이요, 여러분 이렇게 좀 뭐 여행 가실 수도 있고 또 뉴스도 보실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태국이 거의 관광으로 하는데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나오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나는 태국 안 간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렇게 경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한 국가의 통화 가치라는 것은 그 나라의 펀더멘탈이라든가 경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태국이라면 이 바투아는 약세가 돼야 되는데 굉장한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4년 내 최대치 달러 대비입니다. 이 바투아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당연히 태국은 더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관광으로 해야 되는데 관광에 갈 사람이 이 태국 바투아 통화가 높아지니까 나는 차라리 일본 갈란다. 뭐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우리와 정반대죠. 왜지? 여기는 막 나쁘다는데 왜 통화 가치는 오를까? 여기서 지금 해석 중에 하나가 금입니다. 왜냐하면 태국이 지금 올 상반기 1월부터 7월까지에 엄청난 금이 유출됐다는 게 통계로 잡히고 있는데요. 상반기만 놓고 보면 태국의 금 수출이 약 76억 달러, 8조, 9조 원대를 했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 83%나 이제 늘어난 이제 그런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태국의 이 금은 어디로 수출을 한 거야? 라고 봤더니 대부분이 캄보디아로 갔는데요. 이게 또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캄보디아가 뭔 일이 있다고 뭐 금을 8조 9조 원어치를 이 단기간에 사들이겠습니다. 이건 결국 캄보디아 찍고 캄보디아의 통관이 허술하니까 그 다음 어디론가 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손들이 일단 금을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거고, 요즘에 뭐 살펴볼 데가 없으니까 태국 쪽에 있는 금까지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좀 보시면 이게 지금 바투아 볼까요? 바투아 쪽에 이 태국 바투아의 통화를 좀 보면 월봉인데요. 여기 보십시오. 98년에 달러당 56바트 하던 게 지금은 거의 뭐 31바트 정도로 완전히 추세 하락입니다. 이게 떨어졌다는 거는 바투아가 지금 강해지고 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설명이 진짜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경기로 따지면은 이때 이 IMF 때 요때까지로 높아져야, 그러니까 약해져야 되는 바트가 이제 강해지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금 때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번에는 스위스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그냥저냥 먹고 살만한가 잘 사나 이렇게 하겠지만은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스위스는 역대급 디플레이션의 경기 침체, 경기 불황인데 강세, 이 스위스 프랑은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게 이제 스위스 프랑의 차트인데요. 달러 대비의 스위스 프랑이 뭐 2001년 이때만 봐도 뭐 1.8프랑 뭐 이러다가 지금은요 0.7프랑대까지, 이게 지금 스위스 프랑의 월봉인데 사상 최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스위스라는 국가가 지금 힘든데 달러 대비 스위스 통화는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다. 특히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가 아예 너무나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심하니까 현재 제로 금리거든요. 마이너스 금리, 일본 따라가는 거죠. 마이너스 금리도 고려하고 있을 정도인데, 자, 이러면 처참한 디플레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프랑은 강해지고 있는가? 여기도 좀 이유를 좀 생각해 보니까 금입니다. 왜냐하면 스위스 프랑의 스위스 통화를 요청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보니까 스위스의 중앙은행이 1000톤이라는 금을 보유해가지고
근데 1000톤 그 이상이겠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가 1000톤이지만 스위스에서는 이 부자들의 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실제로 귀금속, 금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스위스 프랑에 배팅을 하는 것은 금 때문이 아닐까. 스위스의 인구는 뭐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금 보유량은 정말 우리의 10배여서 지금 이 태국 바트 또 스위스 프랑을 좀 보면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금 안 사고 있잖아요. 하도 그때 사가지고 질타받아가지고 좀 금을 사야 되지 않는가라고 봐서 결과적으로 지금 왜 금들에 몰린다는 것은 달러의 약세. 이제 근본적으로 달러가 한번 그야말로 이제 하락하는 그 맥락에 들어갔구나에 베팅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금값이 지금 온수당 3,700달러 전후인데 뭐 세관에서 나오는 온수당 4,000달러 혹은 그 이상도 이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은 이제 금 얘기는 너무 많이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의 투자 전략은 저는 금보다는 석유 쪽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달러가 왼쪽에 있으면 항상 이 달러에 대항마는 실은 석유도 있었거든요. 금도 있고 뭐 최근에 비트코인도 있지만 항상 금과 달러가 반비례 관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깨졌죠. 왜냐? 트럼프의 반값 유가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관세를 막으려면 물가를 못 올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든 지금 석유를 눌려서 중동도 뭐라고 하고 막 이러면서 실제로 지금 WTI 기준으로 유가를 한때는 50달러까지 눌렀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꾸역꾸역 올라서 65달러 밑으로 막고 있는데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 달러가 약세로, 기조적인 약세로 간다는 쪽에 세계 자산가들도 금을 사면서 배팅을 하고 있다면 이 안티 트럼프 쪽에서는 트럼프를 괴롭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직접적으로는 못 괴롭히겠지만 유가를 높이게 되면 트럼프가 생각해오는 소위 말하는 반값 유가 기조가 깨지잖아요. 그럼 물가도 더 올라가고 트럼프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 브릭스들의 꿍꿍이 중에 하나가 결국 유가를 건드릴 수도 있다. 하고 실제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차원에서 이 WTI 기준으로 배럴당 70달러가 좀 마지노선으로 놓고 보고 지금 막 누르고 있지만 이 65, 67, 68, 70이 넘는 순간 저는 유가도 금이 튀어오른 그 뒷 경로를 충분히 따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투자법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투자법을 좀 놓고 보면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좀 취할 수 있는 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는 이제 4개 정도의 우리의 그 정유사들이 있거든요. 4개 정도의 정유사들이 있고 SK에너지, GS칼텍스, HD 현대오일뱅크, S오일인데 투자할 곳은 S오일밖에 없습니다. S오일만 상장이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지주사들이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S오일을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S오일이라는 이 종목이 뭐 정유가 한 85, 화학이 15%여서 뭐 정제 마진과 유가가 둘 다 중요한데 어찌 됐건 유가가 오르기 시작할 때 그걸 그대로 반영하는 종목 하나가 S오일입니다. 당연히 주가가 이제 처참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 차트를 하나를 볼까요? 여기를 열고 보면은 이게 지금 S오일 차트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때 2010년, 11년 때를 돌아가 보면 거의 단기간에 한 5만 원대였었던 이 주가가 17만 원까지 폭등했었던 이때가 언제였냐면 2010년 5월에서부터 2011년 4월까지 우리의 일명 이제 소위 말하는 차화정 랠리 그런 구간이었었거든요. 이때가 정확히 5만 1,000원에서 출발을 해서 거의 한 7, 8개월, 길게는 12개월 동안에 이 17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이제 이게 유가를 눌러놓다가 유가가 고삐 풀리면서 S오일이 갔던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계속 조정을 받던 S오일이 이제 5만 원대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라는 쪽은 아니지만은 유가를 좀 지속적으로 좀 보셔서 특히 배럴당 70달러 이상으로 이제 WTI가 가게 되면 저는 트럼프가 못 누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이제 달러 약세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S오일을 당장 오늘은 아니더라도 저는 중장기적인 정립으로 좀 가본다면 글쎄요. S오일도 유가와 함께 늘 좀 봐야 될 그럴 종목이다라고 해서 자 오늘 태국 바트와 스위스 프랑 그리고 정유주의 S오일까지도 흐름을 살펴봤습니다.